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서 경제 위기를 인정할 정도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CNN은 시진핑 주석이 구직자와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국가가 직면한 구조적 둔화에 대해 발언했다면서 그가 신년사에서 경제적 도전을 언급한 것은 2012년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으며 성장 기조를 되살리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라 할 정도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정부의 국가주의적 접근 방식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탈중국을 가속화시킨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탈출러시는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중국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의 90%가량이 빠져나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홍콩의 스톡커넥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올해 중국 증시 순투자액은 지난 8월 42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87%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의 채무 불이행 사태로 중국 부동산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도 행진 중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못지않은 대형 악재가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자산 규모가 1조 위안 약 183조 6천억 원에 달하며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주력화를 해왔던 중쯔그룹이 파산해버린 것입니다. 베이징시 인민법원은 결국 초과 채무가 40조 원대에 달하는 중국 그림자금융의 상징 중쯔그룹의 파산 신청을 수리했습니다. 중쯔그룹은 작년 8월 중농신탁 등 그룹사나 4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는데요. 자산심사 결과 채무가 총자산의 2배가 넘는 40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중국 당국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중쯔그룹 핵심 관계자들은 중국 공안에 잇따라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쯔그룹의 파산은 다른 업체의 파산과는 달리 중국 부동산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중쯔그룹이 중국 그림자금융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처럼 신용을 창출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규제는 받지 않는 금융기업이나 금융상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괴상한 형태의 금융사입니다. 그런데 그림자금융은 중국 당국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엄격한 규제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되자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는데요. 그림자금융에 의존하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중쯔그룹이 파산은 곧 디폴트에 직면한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어 연쇄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중국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중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홍콩의 중국 노동감시 매체 중거라오궁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총 1919건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기간이었던 지난 3년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상반기에 741건의 시위가 벌어진 반면 이후 하반기에는 1178건의 시위가 벌어져 연말로 갈수록 더 많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시위의 요구 조건은 임금 인상이 많은데요. 중국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임금 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의 시위는 대부분 임금체불로 인해 뛰쳐나온 직원들의 시위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임금체불이 웬 말인가 싶지만 지금 중국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989년 중국의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간부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개방의 핵심은 안정이다. 중국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고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해야 한다. 1989년 당시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개방으로 중국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심각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가 발생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 및 대학생들의 시위가 늘어나자 이를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당시 중국인들의 불만은 종식되지 못했고 이는 1년의 사건들을 거쳐 그해 6월 테난먼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테난먼 사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사건이었고 이후 중국에서 민간 시위는 강력하게 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노동자 및 대학생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 직장을 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니 1989년의 일이 떠오른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지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인데요. 보고 계신 영상은 중국 선전시에 있는 한 회계법인 앞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건물에 4명의 여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인데 이들이 목숨을 걸고 건물에 매달린 이유는 임금체불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하다하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뛰어내리겠다고 시위를 벌이게 되었는지 지금 중국 회사들의 임금 체불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줍니다. 지난 27일 야오닝성 선양의 한 시립건설회사 노동자들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측에 항의를 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상하이에서도 비욘드마트의 직원 800여 명이 보상금 지급에 항의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는 중국 광둥성 둥관의 한 공장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측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건물 옥상에서 투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위가 벌어진다는 것은 해난먼 사태 이후 시위를 그 무엇보다 엄격하게 단속하는 중국에서 무척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최근 벌어지는 중국의 시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자, 중산층의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시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공통점은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이 임금을 주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고 극한에 몰린 노동자들이 더 참지 못하고 봉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위 이유가 과거와 상반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과거 1989년 대규모 시위가 개혁 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면 2023년에 시작된 시위는 과거와는 반대로 시진핑 주석에게 개혁 개방의 가속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 보이는 사람은 중국 카이리시의 한 수학교사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원비를 구하지 못해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학교사라면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중산층일 텐데 수학교사조차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도와달라고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이처럼 경제위기로 인해 안타까운 사례도 있지만 지극히 중국스러운 사례도 있습니다. 한파와 폭설이 찾아오자 중국에서 유독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중국 여러 지역이 한파와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구조소동이 잇따랐습니다. 네이멍구 어얼두어스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위험물 수송 차량 100여 대가 빙판길에 발이 묶였습니다. 한 대라도 미끄러지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네이멍구 시린꼬러멍의 한 도로 역시 갑작스런 폭설에 차 한 대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파에 강풍이 불어닥친 신장 우르무치에서는 텐트를 치고 노숙을 시도하던 한 남성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수도인 베이징의 영하권 기온이 300시간 넘게 유지되면서 72년 만에 최장기간 추위를 기록했는가 하면 지난 14일에는 폭설까지 겹치면서 5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지하철 추돌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파에는 이상할 정도로 타이어 펑크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많았습니다. 특정 도로에서 유난히 타이어 펑크가 났다는 신고가 많았는데 아무리 폭설이 내린 도로를 지난다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타이어 펑크가 나는 일은 드문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누군가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스파이크를 설치해서 타이어 펑크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타이어 펑크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타이어 교체를 유도하는 등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눈 속에 이렇게 위험한 스파이크를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다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에 나서다니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온기를 되살리려면 정부 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풀어 외국인이 투자를 유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획기적인 외국인 투자 유도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투자가 어려워지면 생산도 없고 실업자들은 더 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부양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할 정도의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요구하며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중국 정부가 체불임금과 실업을 해결하라는 중국 인민들의 절절한 요구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시위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